이번 이제 7단원은 파동을 공부해요. 파동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흔들림이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다 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에 돌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제 목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스피커, 그 마이크까지 들어가고요. 지진이 날 때 우리가 땅의 흔들림을 느끼는 건데 그거는 지진이 난 곳에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파동이 전달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파동을 배울 거예요. 먼저 파동의 뜻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파동이다 하면 진동, 즉 흔들림이겠죠. 진동은 흔들림이고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동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이제 흔하게 파동하고 진동이 전달된다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파동이 전달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파동이 생기고 나서 흰색으로 생기고 나서 그 파동이 전달이 되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근데 진동이 흔들림이 전달되는 것이 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예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를 꾸준하게 잘 세워서 놓고 쓰러질 거예요. 이 도미노가 딱 쓰러지면 다음 거 쓰러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미노로 세워놓고 이제 딱 쓰러지는 이런 것을 아마 해봤을 텐데 잘 보면 쭉 쓰러짐이 쭉 가는 걸로 보여요. 우리들은 여기 도미노가 막 간대? 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가지 않죠. 이게 그냥 딱 쓰러지기만 하죠. 뭐가 가는 걸까요? 바로 파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해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이 매질이 흔들릴 거예요. 위아래로 막 흔들릴 거예요. 매질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던 매질이 흔들린다는 소리는 무엇인가 움직였다는 뜻이고 움직였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도미노의 예를 들면 명확하죠. 여기에 만약에 어떤 누르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 도미노가 또또또tok 쓰러지면서 맨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이걸 누를 수 있겠죠. 미션은 뭐냐?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얘만 쓰러뜨리는데 다른 도미노에 전달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도미노의 부전을 누르는 것. 뭐가 쭉 전달되는 건데 도미노는 전달시키는 것만 하고 도미노가 쓰러지는 현상이 전달되어서 쓰러져서 누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미노도 에너지 전달되거든요. 그 소리는 파동은 매질이 흔들리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고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파동의 실제 뜻이에요. 파동은 매질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 에너지를 전달하고 우리는 이 흔들리는 것의 정체가 바로 매질이 흔들린다고 이제 알아줘야 되고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도미노에서 매질은 도미노 각각 세운 것들이 되겠고요. 물결이 일어날 때 매질은 물이 매질이 되겠죠. 소리도 파동인데 소리에서의 매질은 바로 공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소리를 다른 식으로도 많이 듣는데 전부 다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따로 있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따로 있어요. 고급적으로 나가면 빛도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서 일어나는 반사 굴절 현상이 파동에서도 반사 굴절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66페이지부터 파동 이제 소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파동에서 268페이지를 보면 줄을 흔들고 물이 흔들릴 때 그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나와 있어요.
줄에다가 흔들리는 것이 한 가지 파동이 쭉 가는 그림 말고 잘 보면 물결이 흔들릴 때 물결 위에 예를 들어서 나뭇잎 위에 하나 있다면 이 나뭇잎은 잠시 뒤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기만 해요. 즉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고 무엇인가 전달되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제 다음번은 이제 또 다른 270페이지부터는 바로 이제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양인데 이제 그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파동의 종류를 평면파, 극면파라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할게요. 바로 파동의 모습을 볼 거예요. 파동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파동을 관찰할 거거든요. 파동의 관찰 사항은 한 가지 파동을 가지고 관찰해요. 이거는 이제 파동의 명칭들을 공부할 건데 일반적으로 물결이 생기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물결이 생기지 않았을 때의 수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물결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파동에서 명칭이라는 건 바로 높은 곳도 명칭으로 정해줄 수가 있고요. 낮은 곳도 명칭으로 정해줄 수가 있고요. 가만히 있던 물결이 올라간 높이, 가만히 있던 물결이 내려간 높이도 정할 수가 있고요. 잘 보면 여기에서 출발한 물결은 위로 올라가지요. 여기에서 물결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는 물결은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길, 이쪽 한 번 반복. 여기서 이만큼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한 번이 또 여기서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 또는 이것도 한 번 반복이고 다음번에 이것도 한 번 반복일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도 명칭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동의 명칭이라는 것은 이런 주요 명칭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파동에서 가장 높은 데가 마루예요. 마루는 뜻이 뭐냐면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 아마 이제 명칭을 찾기 문제는 충분히 낼 수가 있을 테니까 이 명칭 잘 기억할 때 마루, 높은 곳이라고 알아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마루라는 소리는 산의 높은 곳, 산 정상을 뜻해요. 그래서 마루는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 산에서 우리가 산에 갈 때 산 골짜기라고 하죠. 그 골짜기가 아마 파동에서도 있어요. 파동에서 가장 낮은 곳이 고리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고리 있겠죠. 파동에서 낮은 곳은 고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파동은 매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우리도 눈에 잘 보이거든요. 바로 이 움직인 거리, 가만히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간 이 길이가 진폭이 됩니다. 진폭은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마루까지와 골 사이의 이 거리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마루까지의 거리, 가만히 있었을 때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또는 한 번 반복된 모양의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일반적으로 모든 파동은 마루와 골이 다 있었고 진폭도 있는데 파장도 있어요. 파장은 한 번 반복되는 거리예요. 거리라는 소리는 길이로 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파동의 명칭은 적응반이 되면 마루가 있고요. 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알았으면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그 한 가지는 그림을 그리기 애매한 부분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느 순간에 물결을 딱 찍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물결을 딱 찍었어요. 그래놓고 여기가 마루네? 여기가 골이네?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가 얼마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어느 순간에 찍은 물결의 사진이라면. 근데 선생님 다른 그림을 그리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가만히 있는 곳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물을 툭툭 쳐서 파동을 만들 거예요. 파동을 만드는데 이 지점, 어느 한 지점만 살펴볼 거예요. 파동이 쭉 생겨서 물결이 이렇게 쭉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지점, 즉 물결에서 한 지점에 나뭇잎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넣었으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고요.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가만히 있었을 때 어느 한수가, 즉 예를 들어서 1초일 때는 얘가 여기 있었고요, 2초일 때는 여기 있었고요, 3초일 때는 여기 있었고요, 4초일 때는 여기 있었고, 5초일 때 이렇게. 이거를 컴퓨터로 뭐 예쁘게 그려봤더니 파동의 모양이 나왔어요. 이럴 때 시간이라는, 아까 전에 그린 것은 물결 어느 한순간에 딱 찍은 거니까 길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한순간에 찍은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딱 그렸을 때는 바로 이 길이가 여기를 한번 참고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 반복한 결과죠. 즉 물결이 나뭇잎이 올라가서 내려가서 다음번 올라갈 때까지죠.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해요. 주기라는 소리는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아내느냐, 새로운 주기는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관찰을 또 했어요. 한 번 반복하는 시간 말고 여기서 이 나뭇잎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가만히 봤더니 뚝딱 1초 동안에 나뭇잎이 한 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물결에선 나뭇잎이 1초 동안에 2번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선 나뭇잎이 1초 동안에 10번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찾아내냐면 1초에 반복되는 횟수를 측정해봤어요. 이게 파동마다 다르더라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를 진동수라고 할 거예요. 진동수는 1초에 반복되는 횟수예요. 어떤 파동이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되느냐. 그 다음에 주기는 한 번 반복한 파동이 한 번 반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진동수라는 말뜻과 주기라는 말뜻을 잘 살펴보면 서로 시간이 1초와 한 번과 시간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이것을 잘 한번 탐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동수와 주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곳에 진동수, 주기를 볼게요. 진동수와 주기를 한번 관찰해 보면 1초에 2번 반복되는 파동이 있어요. 1초에 2번 반복되는 파동은 진동수가 2가 되겠죠. 그런데 1초에 2번 반복된다라는 소리는 한 번 반복될 때 몇 초가 걸릴까요? 바로 주기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은 2분의 1초가 되겠죠. 이 말뜻엔 1초에 2번이다. 진동수 숫자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2번에 1초면 한 번에는 2분의 1초가 걸리겠죠. 주기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살펴봤더니 2와 2분의 1 잘 몰라서 하나 더 써볼게요. 1초에 4번 반복돼요. 그러면 진동수는 4가 되겠죠. 주기는 4분의 1초죠. 이제 명확해졌죠? 어떻게? 서로 곱하면 2와 2분의 1 곱하면 답이 1이고 4와 4분의 1 곱하면 답이 1이죠. 즉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 말뜻 때문에 그래요.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예요. 앞으로 진동수를 많이 쓸 건데 진동수의 단위는 HZ를 써서 사람들이 헤르츠라고 읽어요. 그래서 1헤르츠라는 뜻은 진동수가 1이다. 1초에 한 번 흔들린다. 앞으로 이제 사람의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그 소리는 사람은 1초에 2만 번 떨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파동의 묘사, 파동의 어떤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지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음번 파동의 종류를 이제 좀 구별해서 배울게요. 다음번 파일에서는 팽파, 종파 배우겠습니다.